반갑습니다. 오늘은 2강 인권 침해 및 구제,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 및 구제입니다. 자, 제목 겁나게 길죠? 하지만 공부할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일단 인권 침해의 뜻이 뭘까요? 자, 다른 사람을 뭐라 그래? 타인. 맞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이 타인들이 모인 게 뭐예요? 단체.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나의 개인의 뭐예요? 인권이 못했을 때 침해됐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인권 침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 뜻만 살짝 알면 됩니다. 인권 침해. 자, 그러면 구제를 받아야겠죠. 내가 침해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가장 만만한 데가 여러분 자주 가보셨잖아요. 뭡니까? 법원이지. 그럼 만만하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렇죠. 가장 무슨 수단입니까? 법원에서 구제받는 게 가장 보편적이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법원에 가서 뭘 합니까? 나의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겠죠. 재판을 하려면 뭘 제기해야 됩니까? 말할 때 소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해야지 재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나의 침해된 인권이 구제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헌법재판소. 줄여서 뭐라고 한다? 헌재라고 하죠. 헌재에 가서도 나의 침해된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의 가방을 열어 제끼고 뭘 합니까? 주민등록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나의 사생활이 침해된 거잖아. 경찰은 뭡니까? 뭘 대표하는 게 경찰이에요? 국가의 무슨요? 공권력을 갖다가 대표하는 게 경찰이잖아요. 그러면 공권력에 의해서 나 개인의 뭐가 침해된 거야? 인권이 뭐 된 겁니까? 침해됐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나는 어디 가야 돼? 헌법재판소에서 소송해야 될까요? 아니죠. 소송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뭘 합니까? 헌법 소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자, 헌법재판관들이 뭘 합니까? 그렇죠. 헌법 소원이 올라오면 뭘 합니까? 헌법 소원을 뭐 할까요? 심판하겠죠. 그래가지고 어떠한 판결을 냅니까? 만약에 이러한 공권력의 침해가 모해 위반이다. 헌재는 뭐 하는데요? 헌법에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나의 주민등록을 보는 행위가 뭐예요? 헌법에 위배된다. 위배되면 나의 인권은 뭐 되는 겁니까? 당연히 구제되는 거겠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 나의 인권은 구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헌법 소원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 헌법 소원을 통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뭡니까? 국가 배상을 받은 케이스가 아주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당하면 어디 가야 된다? 법원 가면 안 되겠죠. 헌법재판소, 즉 헌재 가서 뭘 제기해야 돼?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죠? 자, 이제 세 번째. 국가. 자, 이름만 어렵지 별거 아닙니다. 인권위원회. 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위한 무슨 업무를 담당한다? 매우 포괄적 업무. 다른 말로 전반적 업무를 뭐하는 곳이다? 담당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포괄적 업무. 그러면 인권을 담당하는 이 전반적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압력받으면 안 되겠죠. 국가기관으로부터 압력받으면 제대로 된 인권의 전반적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눈치가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국가의 터치를 안 받는 무슨 기관이다?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인권을 처리하는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터치를 받지 않는 아주 독립된 기관이고, 국가에 있는 인권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뭡니까? 국가, 국민, 권익위원회.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위원회 4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국가권익위는 뭐예요? 자, 국가에서 잘못된 뭘 할까요? 법을 집행하거나 또 뭘 합니까? 잘못된 행정을 해가지고, 잘못된 법 집행이나 잘못된 행정 처리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개인에게 인권이 침해되게 만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가서 소송 집행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소송은 무조건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소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민원을 올리면 되잖아. 자,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민원실 있잖아요. 민원을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뭘 제기할 수 있다? 자, 행정 심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5번째, 여러분 MBC나 KBS 뉴스에서 여러분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을 절도범으로 몰아가. 그럼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기분 나쁘겠죠. 어떠한 출판사에서 어떠한 책에 여러분은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인데 나쁜 놈이라고 쓰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기분 나쁘잖아. 그럼 어디 가서 구제받아야 돼? 그렇죠. 언론. 자, 언론과 관계된 거잖아. MBC 뉴스, KBS 뉴스가 언론이잖아. 언론에 의해 가지고 뭐가 침해당해? 우리의 인권, 도둑질도 안 했는데 도둑질했다고 9시 뉴스에 나오면 열받을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면 어디 가서 우리의 피해를 구제받아야 돼? 맞습니다. 언론 중재 무슨 회? 위원회에 가가지고 인권 침해된 권리를 뭡니까? 정정 보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 및 구제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일단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로자가 무엇인가? 자, 근로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사용자라고 하잖아. 왜 이름이 사용자야? 뭘 사용하니까? 근로자를 사용하니까 사용자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자, 사용자는 약간 회장 냄새가 나겠죠. 뭐예요? 뭐 사장 냄새가 나겠죠. 뭐 원장 냄새가 나겠죠. 뭐 자영업자 냄새가 나겠죠. 자,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한다. 그럼 근로자는 뭐 받고 사용자를 위해서 일해줍니까? 그렇죠. 일단 근로는 제공합니다. 공짜로 할까요? 아니지. 뭘 받고 합니까? 근로자로부터 임금,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고 근로하는 사람을 노동자, 다른 말로 근로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사용자는 뭐예요? 임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용자라고 한다. 자, 그럼 근로자는 어떤 게 근로자입니까? 여러분, 뭐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3년 다녀야지 근로자 아닙니다. 하루짜리 일당쟁이라도 근로자예요. 근로기간에 상관 무없다, 이 말이야. 무없다. 하루를 일하든 100년을 일하든 일을 하면 근로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변호사든 판사든 뭡니까? 일당 노동자든 모두가 뭐에 포함된다?
근로자에 포함된다. 그럼 뭐에 상관없이 직업에 좋은 직업이든 나쁜 직업이든 직업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건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근로기관에 상관없고 직업이 좋은 직업이든 나쁜 직업이든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근로자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공무원들도 뭡니까? 공무원들. 월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월급 받고 근로를 제공하잖아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공무원도 뭐예요? 근로자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일일 노동자, 일일 하루만 일하는 노동자, 일일 노동자도 뭐예요?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거. 이거 함정 문제로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근로자의 권리. 자, 아무래도 사용자에 비하면 근로자가 좀 열악하잖아요. 근로자 1인하고 사장 1인하고 투쟁하면 누가 이길까? 그렇죠. 돈 많고 백 많고 파워 많은 사장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노동 3권이잖아. 석삼자입니다. 3권이라 이거예요. 감 잡았습니까? 자, 노동 3권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노동 3권. 자, 단결권. 1대1로 사장하고 싸움하면 이길 수 없지만 단결을 해서 근로자들이 뭉쳐서 가면 뭐예요? 자신의 근로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뭡니까? 내세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단결권은 뭐예요? 뭘 만드는 거야? 그렇죠. 노동조합을 만든다. 감 잡았습니까?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자는 여기에 모할 권리,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단결권이라고 한다. 감 잡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에 뭐예요? 단체, 무슨 권? 단체 교섭권. 자, 일단 노동조합 만들었잖아. 자, 노동조합 줄여서 뭐라 그래? 이 노조를 통해 가지고 뭘 협의하는 거야? 다음 달에 월급 얼마 올려주세요. 아니면 우리 근로 환경이 너무 더럽습니다.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 근로 조건이잖아. 조건을 교섭한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협의한다. 협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사용자 근로 조건을 노조를 통해서 협의하는 걸 뭐라고 한다? 단체 교섭권이라고 한다. 자, 노동 1권, 2권, 이제 3권 마지막 하나 남았네. 자, 그 다음에 뭐냐? 단체 무슨 권? 행동권. 자, 이렇게 해서 단체 교섭을 했어. 사용자와 노조가 만나가지고. 하지만 교섭이 안 됐습니다. 사용자가 죽어도 사장이 죽어도 월급 못 올려주고 더럽게 해서 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행동에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건 단체 행동은 법에 규정된 정당한 보장된 행동입니다. 물론 불법 파업 같은 건 안 되겠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면 단체 행동권은 정당한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섭이 안 됐을 때 뭘 합니까? 파업이나 뭐 합니까? 태업을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장이 파하다 할 때 파가 뭐예요? 피니시,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을 심하게 하겠다. 일업자 아닙니까? 일할 업자. 일을 피니시 하겠다. 뭐예요? 출근해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일 안 하면 어떻게 돼? 만약에 현대자동차 하루만 일하라면 얼마 손해봐요? 3천억 원씩 손해보잖아요.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사업자, 즉 사용자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파업이라는 단체 행동은 사용자한테 타격을 주어 가지고 이 협의 조건을 좋게 만들어서 월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태업은 뭐예요? 태가 무슨 태야? 태만할 태자. 태만이 뭐예요? 게을리하는 게 태만 아닙니까? 출근해서 여러분 아다다스 신발 1시간에 10개 만들 걸 게을리함으로써 몇 개 만들어? 아다다스 신발을 1개밖에 안 만들어. 그러면 사용자, 즉 사장의 입장에서는 10개를 1시간에 팔아먹을 수 있는데 하나밖에 못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노동자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장한테 타격을 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행동이 뭐다? 단체 행동권입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개는 목에 칼이 들어오셔도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파업이나 태업을 투쟁할 쟁자 무슨 행위라고 한다? 사용자한테 투쟁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행위? 쟁의 행위라고 한다. 이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단체 행동권이라고 한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노동상권, 두 번째 무슨 임금제? 여러분 알잖아. 최저임금제.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제가 한 11,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자, 11,000원 밑으로는 절대 임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11,000원인데 10,000원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11,000원을 받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뭐다? 최저임금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죠? 자, 이제 세 번째 무슨 기준법? 근로기준법. 자, 여러분 근로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근로자의 권리에 가장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근로자의 권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편의점 알바하면 첫날 무조건 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편의점 사장과 뭘 해야 됩니까? 무슨 계약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도 편의점 근로자들의 뭡니까?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근로 계약서가 대로 사장이 일을 안 시키고 더 많이 시키고 하면 뭐 합니까? 이걸 여러분 근로권의 권리를 보장받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첫날 근무하기 전에 뭘 써야 된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휴식을 제외하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휴식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일에 무조건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8시간입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1일이 8시간이니까 주 5일 근무했을 때, 자, 몇 시간입니까? 주 5일 곱하기 8시간.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0시간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꼭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이 휴식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게요. 휴식은 4시간 일하면 얼마를 쉴 수 있을까요? 30분 이상을 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시간 일하면 얼마나 쉴 수 있느냐? 1시간을 갖다가 이상을 쉴 수 있다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일 왜 합니까? 임금 받으려고 하잖아.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임금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게요. 임금은 매달 몇 회 이상 지급받아야 돼? 1회 이상 지급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분적으로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무조건 전액을 지급받아야 돼. 자, 여러분의 월급이 15만 원이야. 그러면 15만 원에서 5만 원만 3번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을 때 15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한 거겠죠. 뭐 이상 받아야 돼? 최저 임금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내용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구제 방법. 만약에 우리의 노동권이 모당했을 때,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느냐.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일단 여러분, 결혼한 게 죄입니까? 출산한 게 죄예요. 저 결혼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잘렸다면 그럼 정당한 해고입니까? 부당한 해고입니까? 그렇죠. 무슨 해고입니까? 부당해고겠죠. 부당해고. 자, 뜻 말해줄게요. 뭐예요? 저 결혼 정당한 거잖아. 정당한 이유 없이 fire, 못 나가는 거, 잘리는 거, 해고 당하는 게 부당해고입니다. 이게 노동권 침해 아닙니까? 두 번째 뭘까요? 부당 노동 행위. 잘 구별하세요. 부당 노동 행위는 뭐냐 하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자가 단결권이 있고 단체 교섭권이 있고 단체 행동권이 있으면 사용자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겠지. 그래서 아주 못되고 잔인한 사용자 중에 어떤 놈들이 있냐면요. 저 위에서 공부했던 이 노동 3권을 뭐합니까?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용자가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노동 3권을 갖다가 방해하거나 침해하면 무슨 행위가 된다? 부당 노동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 3권 중에 자, 단결권 있잖아요. 자,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게 단결권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협박해가지고 노동자한테 노동조합 가입하지 마. 너 월급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당 노동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감 잡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당 해고하고 부당 노동 행위를 이 노동자인 여러분이 당했을 때 어디 가야 되냐 이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디 가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노동위원회 위원회 가가지고 뭐예요? 구제받을 수 있고 또 뭡니까? 여러분은 맨날 가는데 어디야? 법원에 가서 뭘 제기해? 똑같습니다. 소를 제기해서 소송을 걸어서 뭐예요? 부당 해고하고 부당 노동 행위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자, 월급을 또 교묘하게 안 주는 사장도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 월급을 임금이라고 하잖아. 임금, 미지급도 당연히 뭐예요? 노동권 침해 아닙니까? 막말로 먹고 살라고 월급 받으려고 일해줬는데 월급 못 받으면 얼마나 침해가 심하게 당한 겁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노동위원회 가면 될까 안 될까? 노동위원회 가서 나 월급 못 받았어. 나 정말 억울해. 울며 불며 뭡니까? 자, 노동위원회 아무리 호소해도 뭡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때는 월급을 못 받았을 때는 어디 가야 된다?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자기의 권리를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임금 미지급인데 노동위원회 가서 행패 부리면 절대 안 돼요. 고용노동부 가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뭘 합니까? 진정서. 자, 진정서를 갖다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해서 월급을 받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 갑니까? 그렇죠. 아주 보편적으로 가는 데 있잖아. 또 나온다.
여기 가거나 어디 간다. 법원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제기해 가지고 자, 미지급된 임금을 자, 재판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좀 중구난방식으로 좀 복잡하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써져 있는 거 중간고사에 무조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반복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